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간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연말까지 꼭 붙들어라.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삼성 로봇 대장주 이 종목 20배는 더 성장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하지만 제가 뭐 20배는 성장한다, 뭐 더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거짓말 치지 마라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저는 가는 종목들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도 지속 얘기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3월달에 소개시켜드리고, 이제는 이거 말하는 것도 지겨워요. 3월달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 정확하게 15배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뭐예요? 8월달이죠? 8월달에 이제 스맥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스맥이 어디까지 상승을 한다? 지금 정확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3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잘 쥐고 간다라고 하면은 20배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이 연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은, 자, 일단 오늘은 뭐다? 자율주행에 대한, 이거 시속 80km까지 자율주행 현대차 레벨 3에 대한 상용화를 선언하면서, 이게 언제? 연말 올해 안에라고 하죠. 세계 최초로 시속 80km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내놓을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연말에 우리가 또 무슨 모멘텀이 생겨버립니까?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모멘텀이 생겨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자율주행, 갑자기 로봇이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를 헷갈려 하는데, 사실상 뭐다? 자율주행 차량 이꼴이 뭐다?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거예요. 늘 얘기한 게, 이게 바퀴로 가느냐, 두 발로 걸어가느냐, 네 발로 걸어가느냐, 발이냐 바퀴냐에 따라서 차와 로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분명히 자동차 2차 전지와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테슬라가 뭐라고 해요? 휴머노이드를 갑자기 만들겠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얘네가 로봇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당연하게 기술력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슬라도 과거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그냥 바퀴를 발로만 바꿔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 차 역시도 자율주행 로봇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 뭐 같은 부분이다 좀 보시면 좋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레벨 3에 대한 상용화를 선언했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게 레벨 3이라는 거예요. 이 레벨 3이 왜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보면 아시겠지만 레벨 2는 뭐예요? 부분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이 있지만, 지금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부분 자율주행화, 아직 부분 자율주행화라도 말하기도 그렇지만 부분 자동화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한 중간 과정 레벨 3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레벨 3부터 정확하게 뭐가 된다? 자율주행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4단계 때부터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3단계부터가 이제 그래도 자율주행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이 전기차 시장을 스타트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 등의 일부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쭉쭉쭉 하면서 레벨 3에서는 제한 없이 시속 80으로 달리게 되면서, 이제는 뭐가 된다? 완벽한 자율주행 차량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시장 규모가 보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차 시장이 앞으로 1940조로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도 기준 약 95조원이에요.
근데 2030년도까지 약 1940조 원으로 약 20배 이상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 아직도 2023년도 4년도까지는 자율주행 차량의 시장 성장 규모가 별로 안 커요. 왜? 아직 자율주행 차량의 시장이 완벽한 자율주행이라 보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 시장의 스타트, 이 자율주행 차량 시장이 커지는 시점이 언제부터냐고 하면요, 레벨 3부터 3으로 접근하는 시점부터 자율주행 차량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레벨 3부터 갑작스런 이런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해야 돼요?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성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워렌 버핏도 뭐예요? 자율주행 차량 관련되어 있는 트럭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하고 이사회에 참여하고 미래 가치를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상의 현대차의 이슈를 통해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만, 이 현대차의 이슈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뭡니까? 테슬라가 슈퍼컴 도조 가능성, 이 도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다시 부각받기 시작하죠. 테슬라가 내년까지가 아니라 2030년도까지였나요? 4배에서 5배는 더 올라갈 것이다. 당장 주가는 앞으로 50%, 내년에 못해도 50%는 더 오를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주들이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또 특히나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최근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모멘텀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뭐예요? 미국과 유럽 로봇 업체 투자를 제한합니다. 투자를 제한하는데 뭔 투자를 제한하느냐? 자, 북미에 거점을 둔 자율주행 로봇 업체에 투자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업체한테 투자를 제한하면서 너희가 투자해서 우리가 상장을 한 돈으로 마련한 금액으로 타 법인 지분 취득에 사용할 건데, 그 법인 지분 취득 역시도 어디로 사용이 되느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M&A를 통한 외형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지분 취득하는데 뭐 하겠다? 자율주행 로봇 기술 보유한 회사를 인수해서 로봇 생태계를 확장할 거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자마자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인수합병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율주행 로봇으로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연말까지는 우리가 이 자율주행, 연말까지가 아니죠. 아마 연말까지 올라가고 내년? 그 후년까지도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온다 해서 저는 전혀 이상할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술 우리가 라이다도 있고요. 이런 뭐 센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무엇을 사야 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로봇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분명하게 로봇에 필요한 기술력이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봤으면 좋겠느냐를 봤을 때 바로 6G라는 거죠.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초연결 6G, 모든 게 그냥 연결된다는 거겠죠. 진정한 자율주행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6G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전송 속도라든지 이제 이런 속도 부분을 봤을 때 6G가 앞으로 가상현실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아까 무인 자동차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로봇에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6G라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로봇에도 적용이 되고 자율주행차에 적용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사,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곳에도 6G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올수록 이 6G라는 부분, 많은 여러분들 일단은 뭐 부품이라든지 기술력만 보고 있는데 6G라는 이 기술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율주행 차량에는 뭐가 필요하냐? 자, 통신업계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 자율주행차가 성장하는데 뭐 때문에? 자, 자율주행차는 지연 없는 초고속 통신망이 필수기 때문이에요.
차량이 이제 운행하고 이제 속도를 제한하고 이제 오가고 어디 길을 찾고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요. 이 초고속 통신. 그러니까 이렇게 센터가 있겠죠. 센터 기지에서 주파수를 쏴주면서 그 통신 정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도로 상황도 인식을 하고요. 주변 운전자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보행자와 같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차에게 정확하게 전송하면서 그걸 토대로 뭐 하게 된다고요? 이동을 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필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 통신이라는 것이 자율주행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했어요? 로봇에도 필수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뭐예요? 위드 로봇에 꽂힌 통신사라고 하죠. 통신사가 왜 로봇을? 통신사들이 뭐한다? 로봇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통신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로봇의 구동에 필수적인 초연결, 초저지연 5G에서 최소가 5G예요. 지금 이제는 이건 옛날 뉴스니까 6G로 넘어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향후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연계 끄임 없는 영역 확장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게 흔히 쉽게 생각하면 IoT라고 보시면 돼요. IoT. 우리가 사물 인터넷. 삼성이 지금 옛날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거죠. 초연결 시대에 올인하겠다.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로봇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것도 뭐가 되냐? 자, 6G를 통해 가지고 로봇과 로봇이 교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도 로봇이에요. 냉장 로봇이 나중에 부르겠죠. 우리가 뭐 이 전기전자도 로봇이에요. 전자레인지도 다 로봇이에요. 그래서 가사도우미 로봇이 이제 연결을 통해서 6G를 통한 이 통신망을 통한 연결을 통해서 냉장고에 무엇이 있니, 무엇이 부족하니 이제 통신 신호를 보내면은 냉장고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 요리를 해놔야 되는데 이 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럼 로봇이 또 가가지고 이거 배송해주세요, 사주세요, 또 이제 주문을 또 하죠. 그럼 또 이제 주문 로봇이 뭐예요? 배달 로봇이 또 뭐합니까? 배달해서 와요. 그걸 봐서 가사도우미 로봇이 또 전자레인지에 또 뭐 한다든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연결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뭐다? 통신인 거예요, 통신.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에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로봇에도 필요한 기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다 뭐예요? 자, 2030년도에 6G를 세계 최초 상용화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자율주행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보면은 2030년도에 뭐를 상용화한다 했어요? 6G를 세계 최초 상용화한다 했잖아요. 그럼 자율주행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통신기술 6G가 필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G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도 우리가 언제 완전 자율 상용화할 수 있냐? 2030년도까지란 거죠. 2030년까지 이 국산 배터리 이거는 지금 안 중요하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2030년도까지 6G를 상용화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6G를 이용해서 우리도 그 밑에 상용화가 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율주행 기술에는 6G가 필수고 로봇에도 필수다라는 거고, 저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6G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좀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아까 앞에 말씀 안 드렸지만 석경 AT라고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럼 보면 아시죠?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움직여서 눈여겨보자라고 하면서 이 석경 AT를 소개시켜 드릴 때 6G 관련주, 6G 수혜주,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 모멘텀의 종목들 수혜주 해가지고 석경 AT를 언제? 작년 6월달에 소개시켜드렸어요.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뭐합니까? 정확하게 6배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이게 삼각수렴이 이제 이제 맞고 이제 슬슬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이거 돌파하면 다시 또 시세 분출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딱 한 연말쯤에 이 돌파가 예상이 돼요. 그럼 연말쯤 돌파 예상하면 석경 AT가 또 움직인다? 그럼 또 자율주행 또 6G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또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적인 흐름이나 봤을 때 연말까지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럼 석경 AT를 말고 우리가 무엇을 투자를 할 것인가를 좀 봤을 때 이미 석경 AT는 소개시켜놓고 6배가 올랐잖아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되느냐 봤더니 자, 지금 문제가 뭐예요? 6G 로봇 하늘나는 자동차 개발하면서 뭐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6G 관련해서 이동통신과 로봇 인프라 쭉쭉쭉 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왜 그 문제는 지금 뭐예요? 6G 관련되어 있는 국제표준 선점, 기지국 단말 광통신 등 핵심 부품이 지금 뭐예요?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에 대한 활성화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6G 관련되는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국산화. 우리 반도체에서도 많이 들었죠. 소재 부품 장비. 그 소재 부품 장비라 해서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소재 부품 장비에 따른 국산화를 진행한다 라고 하면서 국산화 모멘텀으로서 관련 우리 K 뭐 반도체 국내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6G도 지금 사실은 핵심 부품이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이 6G 관련해서 통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뭐가 된다? 이 의존도 완화하는 국산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라이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슈퍼컴퓨터 때부터 이슈가 됐죠. 그래서 라이콤은 뭐한다? 광증폭기, 광송수식이, 광중계기 등의 광 네트워크 모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이 통신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통신용 광증폭기를 개발해 그래서 비통신용 이거 개발 및 납품, 그래서 통신 이런 센서 쪽으로 보시면 좋고요. 실질적으로 라이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뭐지 이게 뭐가 이상한 게 됐다. 자, 이 라이콤 같은 경우는 테슬라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10년 개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라고 하죠.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초소형 펄스트 파이버 레이저에 대한 기술 기대감이 또 나와주면서 이 자율주행 핵심 기술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가 급등하면서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또 뭐였어요? 챗 GPT라고 하죠. 그래서 라이콤 같은 경우는 챗 GPT 열풍의 광통신 기업 수익 기대로서 앞으로 이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월봉상 추세예요. 이번 달 여기서 놀고 다음 달 여기서 놀고 그러면 이제 10월이겠죠? 그럼 11월 달에 돌파가 나와주면은 강한 상승으로서 나가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꾸준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부분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이 지켜주는 구간대 지지라인 때 지금 지켜주고 있지만 얘가 또 여기다 캔들을 만들었고 꼬리를 이렇게 달 수는 있는 거예요. 꼬리는 달 수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분할매 한 2,500원까지 크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00원대니까 한 2,500 정도까지는 분할매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일봉상 구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구간까지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치는 게 제가 쓰는 여기서 이렇게 모아가다가 올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딱 차트로 일봉상 봐도 여기 이제 갭을 메꿔주는 구간이죠. 그게 딱 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라이콤을 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좀 차트적으로가 아니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린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려요. 지금 석경 AT 같은 경우 6배 갔는데 근 1년 걸렸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가긴 했죠. 운이 좋았어요. 한 달 만에 갔으니까. 3배를 거의 한두 달 만에 갔으니까 운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의 1년 넘게 걸려가지고 15배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부정은 할 수 없지만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거 싫어요, 나는 빠른 단타 매매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 해달라 했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참여 링크라고 달아놔요. 참여 링크라고 달아놓고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사인 다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 사인 드리고 매도하고, 그래서 지금 매수 사인 드리고 매도하고 100% 뭐다? 무료예요. 무료. 단 한 푼도 안 받아요. 평생 무료로 운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수익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188개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죠.
거. 그래서 내가 혼자 매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진짜로 무료로 내가 이거 뭐 단타 혼자 매매 못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단타를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에 내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을 좀 더 얻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이 하단에 뭐 하시라,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여기를 통해서 카톡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니까 매수 매도와 질문까지 다 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